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대해서 미케니컬 메뉴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파일 프로그램을 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하고 디스플레이 셀렉션, 오토메이션하고 애드온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얘는 잠시만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라인 이어서 요 모델에 대해서 요것들이 다 순서대로 다 차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코디네이트까지 했고, 근데 요 밑에 보시면 항상 지오메트리 임포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sys1 솔리드에 대한 내용, sys2에 대한 내용, structural steel 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하단부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 하단부 부분에 각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텍스트 밑에 있는데 코디네이트까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섹션 플레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커넥션의 컨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은 꼭 조립한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덩어리하고 덩어리, 부품하고 부품이 서로 만나게 되면 만나는 점면을 이루게 됩니다. 점면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점 부분을 이거는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거를 한다면 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부분이 이 면을 이루게 되는데 그 면이 어떻게 접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전산모사,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덩어리가 솔리드가 하나 하고 솔리드가 두 개죠. 솔리드 요거 하나하고 요거 두 개잖아요. 그거 사이에 컨택은 처음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컨택 리전, 컨택, 뭐 커넥션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안 활성화되고 하는 건 있긴 하지만 이 바깥에 있는 솔리드 완하고 내부에 있는 요 금속 파트가 다 있는 부분이 얘의 안쪽 부분, 그렇죠? 얘 안쪽 부분 들어가지 않는 거 맞네. 들어가네. 얘가 여기 요거랑 다 있는 안쪽 부분, 그렇죠? 안쪽 부분에 다음 면적과 이 파란색 부분이 다음 면적에서 닿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타겟 바디고 어느 게 컨택트 바디인지는 뭐 컨택트 바디하고 타겟 바디가 뭐 어떤 관계인지는 어쨌든 간에 닿은 쪽에 하나는 컨택트 바디고 다음 쪽에 하나는 타겟 바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컨택트 리전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선택하는 게 이 컨택트 리전의 밑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 지오메트리로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하학적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28면 똑같이 다는 면들이 이제 똑같은 면들이 나왔나 봐요. 컨택 바디는 하나는 지금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sys-1에 솔리드하고 sys-1에 솔리드가 다 있다. 프로텍트는 노고 다른 것들은 다 오토매틱한데요. 타입이 본드, no separation, frictionless, rough, frictional이라는 이렇게 5개인가요? 4개인가요? 둘, 넷, 5개. 5개의 종류로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거예요. 일렉트릭이라고도 기계적인 거. 원래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기계적인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기계적인 건데 의미는 뭐냐? 의미는 접촉 예정이 여기입니다. 요거. 그렇죠? 이게 타입 접촉 예정인데요. 본디드는 접촉면이 떨어지지 않고 미끄러짐도 안 되는 용접하고 딱 붙여놓은 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전자소자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 용접이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no separation은 접촉면이 떨어지지 않고 미끄러짐만 가능. frictionless는 접촉면이 붙거나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접촉면이 붙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 미끄러짐도 허용합니다. 러프는 접촉면이 붙거나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접촉 후에 접촉면 마찰 계수가 무한대로 주면 미끄러짐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 같은 톱니를 꼈다가 빼지긴 해도 미끄러지진 않잖아요. 프릭셔널은 접촉면이 붙거나 떨어질 수 있고 미끄러짐이 허용이 되는데 마찰 계수가 있는 거. 그렇죠? 이거는 마찰 계수가 미끄러짐이 이 미끄러지는 마찰 계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필요 없이 그냥 쭉쭉 잘 미끄러지는 거죠. 요게 어디에 정의 되느냐? 요게 정의 돼요. 본디드. 본디드에 정의되고 그 본디드 중에서 이 옵션상 파일의 옵션상 어딘가 있어요. 본드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옵션상 얘네들은 여기 있네요. 파일 디폴트로 커넥션 딱 적었네. 메모리가 커넥션이 항상 타입이 본디드로 시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노 세퍼레이션 본디드로. 그렇죠? 그래서 본디드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자동으로 본디드로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붙어 있으니까 미끄러지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본디드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 중에 체어 있잖아요, 의자. 이게 의자인가요? 이, 이게 이쪽에 미케니컬이 떠 있는데 다른 미케니컬을 띄우면 에러 납니다. 미케니컬에는 학생 버전은 하나밖에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자를 만들 때 생각해 보면 베이스가 있었고 구멍이 뚫렸고 위에 홀더가 있고 중간에 핀을 넣었잖아요. 그 핀은 용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핀을 살짝 끼워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본디드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살짝 끼워놓은 걸 때는 뭐 프릭셔널이 되든 프릭션리스가 될 텐데 마찰 계수를 정확하게 구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찰 계수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럴 때는 여기서 한번 접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파일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구멍이 없는 거네요.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다 지금 한번 그거를 세이브를 저장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 얘하고 얘 사이가 잠깐만요. 아, 이게 말고
스텝 파일로 전체를 한번 내보내 봅시다. 됐으면 좋겠네. 안 내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텍스트에 치어를 불러드리고 플레이스에 치어에 텍스트에 열리면 좋겠는데 안 열리면 어쩔 수 없고요. 모델에 해봅시다. 좀 전에 업스트림은 앞에서 변화가 있어서 모델 하려면 그걸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고요. 어쨌든 간에 타입 정의는 그렇고, 이 컨택 바디하고 타겟 바디는 접촉에 해당 파트의 이름을 표시하고, 뭐, 이름을 표시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건데, 얘가 못 불러드리네요. 불러드렸나? 이게 지금 어사이먼트가 안 되니까, 어사이먼트를, 그냥, 타이탄의 말로. 이게 지금 어사이먼트가 안 되니까, 재료 어사이먼트가 안 되니까, 물음표가 있었던 거고요. 요거는, 됐네. 그렇죠? 됐으면은, 얘가 지금 닿는 부분이 얘랑 얘랑 닿고, 얘랑 얘랑 닿고, 얘랑 얘랑 닿습니다. 세 군데가. 그거는 다 커넥션에 나타나겠죠. 여기. 얘하고, 얘하고 닿는 부분. 요 속하고 여기 바깥에. 두 번째는 이 핀하고, 이 안에 빨간데. 이쪽에. 세 번째는 이 핀하고 이 홀더 부분. 세 가지인데 얘네들도 다 본디드죠. 근데 이게 용접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떨어지진 않는다. 떨어지지만 마라. 좀 바깥으로 삐져나오거나 그럼 노 세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용접한 거하고 살짝 끼워 놓은 거는 완전히 다른 구조하고 외부에 대한 힘에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본디드가 되어 있는데 이건 항상 맞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건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접촉 정의는 접촉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스코핑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정해져서 대부분 다 컨택트 네임 셀렉트 보면 스코핑 메서드는 지오메트리 셀렉션 지가 자동으로 정했으면 지오메트리 셀렉션이고요.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전체 올바디에 대해서 컨택을 하고 톨러런스 타입은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허용 오차를 슬라이더 바로 조정할 것인지 값으로 지정할 건지 이렇게 이게 떨어진 정도가 이게 딱 붙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숫자를 넣다 보니까 0.00001mm 떨어질 수 있잖아요. 허용 오차를 주는 거고 톨러런스 슬라이드를 했을 때 플러스 100에서 접촉 중에 허용자 플러스 100의 경우는 완전히 붙거나 겹쳐진 상태만 접촉으로 인식하는 거고 마이너스 100의 경우는 두 파트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어도 접촉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는 톨러런스 슬라이더고 톨러런스 슬라이더 0이네요. 0. 그렇죠? 뭐 0을 해도 이 정도면 다 잡아주니까 만약에 좀 떨어져도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 쪽으로 톨러런스 슬라이더를 움직여야 되겠죠. 페이스 투 페이스 면과면 접촉의 허용 여부를 선택하는 거고 컨택 바디하고 타겟 바디는 서로 닿는 부분 에서 결정이 된다. 앞쪽 부분 빠진 것 부분들은 좀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립품 모델의 부품 사이에서 연결을 자동 생성하며 허용 오차값 설정해서 제어가 가능하고 지원되는
연결 타입은 컨택트, 좀 전에처럼 5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조인트 메쉬가 있는데 이거는 컨택트를 이 커넥션을 잡으면 컨텍스트 밑에 커넥션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뭐 앞에서 보신 거랑 비슷하고 커넥션 그룹, 그렇죠? 웰드 그룹, 스프링으로 바디하고 바디가 연결됐냐, 바디하고 아니면 땅하고 연결됐냐. 그다음에 강제로 빔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스팟 용접으로 되어 있느냐, 뭐 AM 본드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5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링을 다루거나 뭐 스프링 강제를 뭐 만들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스프링이 달려있는 구조물에 대한 해석할 일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베어링 자체에 대해서는 만드는 거는 중요하지만 베어링이 연결된 부품들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는 것들은 크게 많이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택 부분에 이 컨텍스트 커넥션에 있는 이 컨택의 본드 노 세퍼레이션, frictionless, frictional, rough라고 불려지는 요거,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본디드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접촉면이 떨어지지 않고 미끄러짐만 가능한 no separation 둘 중에 하나가 대부분일 거다 생각으로. 다른 것들은 거기에 따른 변수를 집어넣어 주기에는 여러분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2가지가 아마 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헤이비어는 뭐 하지 않았나요? 페이스 투 페이스, 뭐 프라이머리, 비헤이비어가 뭐가 이거 계속 메뉴가 바뀝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 프로그램 컨트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메트릭 이런 것들은 그냥 프로그램에서 자동 생성하도록 하고 트림 톨러런스는 지가 생성해서 0.37mm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되는 걸로 했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프로그램 컨트롤이다. 보시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설치하는 게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로는 컨택 부분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면 컨택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게 아닌데요. 톨러런스,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약간 요거 2번 돼 있네.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옵션에서 접촉 상태 정의 기본 설정에서는 미케니컬에서 파일에서 옵션에 첫 번째 커넥션이고 볼트 값들 있는 거 뭐 그냥 두시면 되고 뭐 값을 바꿨는데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리셋 버튼 누르시면 뭐 옵션에서는 크게 건들 게 없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인 그러면 이제 커넥션도 컨택 위주로 이루어질 거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 메쉬는 간단 메쉬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쉬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아직 번개표잖아요. 다른 건 다 녹색 체크 표시인데 번개 표시니까 제너레이트 메쉬 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의 것으로 이렇게 쭉 메쉬를 만들어 주는데 이 메쉬에는 맨 아래 보면 스태티스틱스가 있습니다. 노드가 이건 2200개고 엘레멘트가 876개다. 여기는 되게 드문드문 듬성듬성 만들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듬성듬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만들려면 이 안에 옵션을 써야 되는데 옵션 중에 어떤 거하고 어떤 걸 쓰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이
메쉬를 잘 설정해야 가격의 정확성이 나오는, 값의 정확성, 결과의 정확성이 나오는데, 에,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이 학부생이고 하니까 메쉬를 사용할 줄만 아는데 지금 막 엄청나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틀리면 안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선택은 이렇게 넘어갔고, 이거는 이제 왕초보 탈출하기에 나오는 3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부분 다 왕초보 탈출하기에 나온 책 내용들이고요. 젠시스 메쉬 시작하기. 메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재에서는 해석 모델을 고려를 할 때 얼마나 세부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대칭 조건 같은 경우는 적용할 수 없느냐.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요만큼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찾으려고 했던 게 요 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체를 해석할 때는 요만큼만 해석해도 뺑그르르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메트리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시메트리가 그 대칭 관련된 게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옵션을 바꿔주실 게 있어요. 워크벤치 옵션에서 보시면 어피어런스에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베타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 옵션이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베타 옵션 설정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그 관련된 시메트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나중에 또 그거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뭘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뭐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뺑글을 돌리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시메트리가 있어요. 시메트리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따로 하나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만약에 시메트리가 안 뜨시는 분들은 이 폼이나 커넥션 어디 있었니? 막 금방 있었죠. 음. 이 모델을 클릭하시면 여기 시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시메트리가 있는데 모델 맨 위에 시메트리가 있는데 이 시메트리에 따라서 사이클릭 위전이나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은 전체를 다 시뮬레이션 안 하고 이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인장시편한 인장시편도 축을 중심으로 쭉 대칭이잖아요. 밴드로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대칭 조건 같은 경우를 간략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런데 필요 없는 요런데 이게 플레이라고 해서 라운디드 코너 둥그렇게 만든 게 사실은 물성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한다면 이런 걸 제거하시고요. 근데 이런데 만약에 응력 집중으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면 이거 제거하시면 안 되겠죠. 해석 모드를 고려할 때는 얼마나 세부적으로 할 거냐, 대칭적인 조건은 어떻게 할 거냐, 간략하게 할 거냐 이런 게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바디 같은 경우도 우리가 3차원 덩어리들도 있고, 근데 이런 3차원 덩어리들은 우리가 메쉬를 해서 잘게 자른다고 했잖아요. 얘네들 메쉬는 요 같은 경우 아까 사면체를 주로 기본으로 합니다. 사면체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삼각형이 아니라 삼연체. 그렇죠? 삼연체나 또는 만약에 뭐 육면체 같은 경우는 메쉬를 하게 되면 헥사고나 육면체나 삼연체나 아니면 이런 거 프리즘이나 이렇게 하게 되고요. 한 아주 얇은 부분에서는 서피스 바디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만약에 얇은 방막에 대해서 한다면 이걸 적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솔리드 바디로 갈 겁니다. 그냥 덜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3차원 덩어리 같은 경우는 잘게 자를 때 요소를 자를 때 육면체나 사면체나 이런 프리즘 모양으로 자르고 서피스 바디는 박판으로 이렇게 얇게 이런 걸로 자르다 보니까 서피스 바디가 자르고요.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하려면 일일이 요거를 다 안 하고요. 1차원 선으로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라인 바디를 줍니다. 라인 바디를 주고 얘의 단면을 각 그 라인에 따라서 줘요. 동그란지 H빔인지 이거를. 그래서 1차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거꾸로 보면 헨시스 메쉬 할 때 그 잘게 자른다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컨택까지 하고 이제 메쉬 할 차례잖아요. 이렇게 잘게 잘라야 되는데 잘게 자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자르느냐가 그것도 중요하죠. 이분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 단순 무식한 방법이고 단순 무식한 방법이 좋긴 해요. 또 무식한 방법인데 이 주어진 시스템을 어떻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필요 없는 부분 제거하고 대칭인 부분은 일부만으로 해가지고 하고 솔리드 바디는 이런 덩어리로 하지만 서피스 바디는 또 얇은 걸로 하고 라인 바디 같은 경우는 선으로 하고 그에 그냥 단면을 제공하는 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뭐 한 학기 시간도 좀 짧고 우리가 쓰는 목적도 그래서 그냥 단순무식하게 솔리드 바디를 다 합니다. 솔리드 바디로. 한번 솔리드 바디로 가고 그다음에 대칭 조건은 한번 예시를 한번 들 수 있으면 들어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그래서 전산모사를 사실 잘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걸 단순하게 해서 빨리 전산모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정확한 값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걸 복잡하게 전산모사하는 거는 초보죠. 우리 같은 사람들. 복잡한 걸 단순화해서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뭐 한참 걸리죠. 격자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이 덩어리들을 잘게 자르는 거죠. 그래서 격자를 생성하는 걸 이제 메쉬라고 그러고 격자를 메쉬라고 그러고 격자 생성 자체도 메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얘죠. 그렇죠? 얘를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한 효수 해석을 위해서 CAD 형상 우리가 처음에 그린 CAD 형상을 절점과 이건 이제 계산하는 포인트들이죠. 요소로 구성된 요소의 어느 특정 점, 일반적으로 꼭지점인데 중간에 가운데 점도 여기서는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걸 딱 잡으면 노드를 잡으면 요거 컨트롤 키 잡으면 노드 여러 개 잡을 수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노드는 요소의 그냥 꼭지점인 줄 알았더니 그 중간점에도 하나씩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요소 개수를 많이 늘리고 계산의 정확성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요소의 모양은 현재 이거는 이제 사면체를 주로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면체가 안 되죠. 저 사면체가 아니죠. 이것도 사면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원기둥 같은 경우에 일부 좀 큰 거는 사면체를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작다 보니까 얘가 사면체가 아닌 거예요.
3인체가 아니잖아요. 약간 프리즘 모양, 육면체, 꺾인 육면체 그런 식으로 만들게 돼서 이 요소를 구성된 유한계의 격자로 분할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것, 망으로 만드는 것, 그런 거를 메쉬라고 그러고요. 메쉬는 중요합니다. 메쉬를 어떻게 할지 중요한데, 메쉬도 자세히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그래서 뭐 우리가 필요한 거 정도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요 컨택, 그렇죠? 뭐 컨택을 여기다가 태스크를 아예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 뭐 여기 들어왔는데 다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태스크를 컨택트의 커넥션 컨택트 나도 생성하고 종류를 해야 한다. 종류에는 5가지 있다 그랬죠. 이 어떤 건지 대부분은 그냥 본드하고 노 세퍼레이션으로 할 텐데 그렇더라도 다른 것 부분들도 한번 어떤 걸로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건 여기에 다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직접 한번 생성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쉬를 실제로 시작하고 만들고 하는 거. 뭐 복잡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메쉬를 생성하는 것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